안녕하십니까, 김조셉입니다. 제가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한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당연히 유연성을 늘리세요, 아니면 힘을 좀 더 키워보세요 하면 클럽 헤드 스피드는 당연히 늘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에 뭐가 따라오죠? 엄청난 시간이 따라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스윙에서 조금씩만 이런 부분을 고쳐도 비거리가 늘 수 있다는 것,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레슨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드라이버 어퍼 블로우인데요. 드라이버는 올려쳐야 멀리 간다, 상향 타격을 해야 멀리 간다 라는 질문 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인가?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일단 제가 한번 치면서 보여드리면, 드라이버는 이렇게 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이언과 달리 디봇을 내는 그런 클럽이 아니라 이렇게 좀 올려치는, 쓸어치는 그런 채인데요.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매트를 강하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티에서 공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제가 일부러 했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낸 어택 앵글, 클럽이 들어오는 각도를 어퍼블로우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멀리 가나? 두 가지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바로 적절한 로프트죠. 그러니까 저희 로프트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클럽이, 지금 이 드라이버는 9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이 각이 져 있는 그 로프트와, 그 다음에 공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는지, 이 어택 앵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만나야 적당한 스핀량, 그리고 적당한 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레슨을 보시면서 어택 앵글은 스핀량, 로프트는 탄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해야 적당히 뜨고, 저희가 공이 백스핀으로 인해서 공이 뜨는데, 이 너무 많이 뜨지 않게 앞으로도 나가지만 적절하게 뜨는 그런 로프트 더하기 어택 앵글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레슨이 어퍼블로우인데요. 그러면 이 레슨이 스피드를 늘리는 레슨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스윙에서 효율성을 조금 더 올리는 레슨이냐? 바로 효율성을 올리는 레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하게 이렇게 스피드를 올려서 클럽 헤드 스피드를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스윙에서 여러분의 스피드가 어떻게 되시던 이 각도만 바꾸면 조금 더 스핀량이 줄고 비거리가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레슨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퍼블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퍼블로의 정확한 뜻, 이 공을 자세히 보시면 어퍼블로우,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나간다는 뜻이죠. 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아래 지면을 살짝 터치를 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맞는 것을 저희는 어퍼블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택 앵글로 말하자면, 이렇게 채가 들어오는 각도로 말하자면 이렇게 가파른 게 아니라 오히려 완만한 것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굿샷. 그래서 어퍼블로우의 정확한 뜻은 이렇게 채가 미리 떨어져서 살짝 땅을 쓸어치면서 올라가는 순간에 공을 맞는 게 어퍼블로우인데요. 그럼 정확히 어퍼블로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프 레슨을 받다 보면 나연 MC 골프 레슨 받으시면서 체중 이동이란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진짜 갈 네. 때마다 듣고 지금까지 여기 레슨 스튜디오에서만 한 5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체중 이동을 하세요. 체중 이동을 하세요. 저도 굉장히 일반 골퍼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체중 이동을, 그런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렇게 상향 타격, 어퍼블로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쉽게 보여드리면, 제 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채를 이렇게 놓고 제가 체중을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채를 잡은 채로 이렇게 제 체중을 다 이렇게 옮겨 볼 건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로프트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9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딜로프트가 되죠. 로프트가 죽어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면이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을 잘못하면 첫 번째 조건인 로프트가 이렇게 죽게 되죠. 이렇게 땅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어택 앵글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체중 이동이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는 그런 골프 스윙에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축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지금 정 가운데 이렇게 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중 이동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모든 무게를 보내버리고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해보면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이렇게 딱 맞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체중을 다 이동을 해버리면 가파른 각도도 나오지만 또 거기에 로프트도 딜로프트가 되면서 비거리를 내기 굉장히 힘든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체중 이동의 정확한 뜻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어퍼블로우가 가능하겠죠. 체중 이동의 정확한 뜻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골프를 칠 때 체중을 이동한다는 의미를 제 상체와 하체를 다 이렇게 나간다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체와 하체를 조금 분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을 밟아야 하는데요. 이 공을 밟아야 하면 밟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을 밟으려고 제가 이렇게 제 무게가 다 가서 제 몸이 다 가서 이렇게 밟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제 몸의 축은 움직이지 않고 이 공을 이렇게 제 발로만 세게 이렇게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밟아야 하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셈인데 첫 번째 방법은 제 몸을 다 움직여서 밟았고 두 번째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축을 잡아놓고 이렇게 발로 강하게 밟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니 공 밟는 게 어퍼블로랑 어떤 상관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이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선수들 아니면 여러 교습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압력 이동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전체적인 체중을 이동을 해서 이 어택앵글과 로프트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은 압력으로 내고 내가 밟는 힘으로 내고 최대한 축을 지켜서 이 원을 지키면서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스윙을 해서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갔다가 여기서 힘은 제가 공 밟는 힘으로 이렇게 벌써 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압력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압력 이동을 하는 동시 자세히 보시면 제 가슴, 제 명치는 그렇게 왼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가서 밟는 동안 제 명치는 뒤에 있고 뒤에 있다는 뜻은 이 원은 아직까지 넓게 들어올 수 있고 공 뒤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칠 수 있는 어퍼블로우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을 내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번 보여드리면 몸의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체의 축, 명치는 잡아두고 하체로 이렇게 밟는다는 느낌으로 샷.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훨씬 더 크게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 상향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전체적인 체중을 이동을 해서 이 어택앵글과 로프트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은 압력으로 내고 내가 밟는 힘으로 내고 최대한 축을 지켜서 이 원을 지키면서 자연스러운 어퍼블로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몸의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체의 축, 명치는 잡아두고 하체로 이렇게 밟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잘못된 어퍼블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본 골퍼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일반 골퍼분들께서 벌써 상향 타격은 좋은 거다, 어퍼블로우는 좋은 거다라는 거 다 거의 다 요즘 알고 계십니다. SNS상에서도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어퍼블로우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유형으로 어떤 방법으로 잘못된 어퍼블로우를 만들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이렇게 익숙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어퍼블로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채가 미리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궤도를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 바로 뒤로 넘어지기입니다. 그래서 셋업을 하고 제가 몸의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축만 뒤에 있으면 어퍼블로우는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뒤로 다 같이 넘어지면서 어퍼블로우를 만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바로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줘서 공을 밟는 힘으로 힘을 주면서 축을 지켜야 어퍼블로우도 가능해지고 스피드도 챙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지기만 하면 어퍼블로우는 가능하지만 스피드가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왼쪽으로 밟는 느낌은 있으면서 뒤에 남아서 어퍼블로우를 만드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뒤로 넘어지면서 스피드를 못 내는 조건에서 어퍼블로우를 만드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죠. 바로 이 부분도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배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상향 타격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골반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건 아니라 그렇게 몸이 반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백스윙 갔다가 어퍼블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힙이 먼저 올라오면서 타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척추각도 지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백스윙 갔다가 어퍼블로우를 골반으로 이렇게 과하게 만들다 보면 측면 카메라에서 보시면 벌써 제 스파인 앵글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스파인 앵글 무너지는 게 첫 번째 안 좋은 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스파인 앵글이 무너졌을 때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제 오른팔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른팔로 공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내 몸은 어퍼블로우를 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상 동작으로 손으로 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택 앵글은 어퍼블로우, 상향 타격이 아니라 오히려 가파르게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퍼블로우를 내가 자연스럽게 이 아크를 그려주는지 아니면 내 몸이 억지로 이렇게 하늘로 공을 띄우게 하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실질적으로 내 몸이 뜨면 뜰수록 더 가파른 어택 앵글이 보상 동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어퍼블로우 세 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바로 손목으로 올려치기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백스윙 갔다가 많은 분들께서 체중 이동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체중을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그대로 내려오면 드라이버로 디보신하고 하늘로 쭉 솟는 공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백스윙을 갔다가 체중 이동을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풀어서 눕혀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보상 동작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런 동작을 하시면 골프 스윙이 굉장히 발전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적절한 보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대신에 체중을 확 보내고 손목을 풀어서 어택 앵글을 만들다 보면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프트 플러스 어택 앵글. 거의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시작한 구도의 드라이버를 손목으로 이렇게 풀어서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뒤에 맞고 이렇게 어퍼블로우는 가능하겠지만 제가 과연
이 로프트를 일관성 있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나가서 손목을 풀면 이 드라이버가 15도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살짝 이렇게 세워지면 10도가 될 수도 있고 더 일찍 풀면 15도보다 더 눕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꾸준한 탄도와 꾸준한 스핀량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손목으로 올려치려고 하시는 그 동작은 상향 타격을 만든다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로프트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향 타격을 하면서도 공이 붕 떴다가 또 조금 늦게 풀면은 낮게 갔다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드라이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한 어퍼블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드릴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드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장 가시면 이렇게 채를 한번 안고 이렇게 셋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에 만약에 거울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거울이 있으면 명치에 집중을 하시고 이렇게 발을 모아서 백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했다가 여기서 백스윙 끝나기 전에 스텝을 할 건데요. 스텝을 할 때 만약에 내 명치가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살짝 이렇게 뒤에 있다 하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은 하실지 모르지만 제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랫배가 굉장히 당깁니다. 이 간단한 드릴을 하면서.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 드릴을 처방을 해드리면 상하체 분리가 안 되고 어퍼블로우가 힘든 골퍼분들이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점 보이시나요? 제가 축을 잡아두고 하체의 압력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체의 축, 왼쪽 어깨가 같이 가면서 이렇게 가파른 각도를 만들죠. 이 각도에서는 벌써 이렇게 채가 찍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무리 어퍼블로우를 치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기서 어퍼블로우를 칠 수 있는 보상은 바로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피드도 희생이 되고 방향성도 엄청난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고 내 몸의 축 그리고 어떻게 스피드를 주는지 그리고 체중 이동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좀 파헤쳐 보시면 어퍼블로우 상향 타격이 굉장히 쉬워지고 또 상향 타격이란 내가 일부러 넘어지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몸 순서의 결과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쉽게 상향 타격을 해서 스핀량을 줄이고 탄도도 적절하게 만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스윙에서도 비거리를 늘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다 같이 넘어지면서 여기서 백스윙 끝나기 전에 스텝을 할 건데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은 하실지 모르지만 아랫배가 굉장히 당깁니다. 이 간단한 드릴을 하면서.